첫 번째 세션이고요. 두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진주산업대학에 있는 이웅호입니다. 멀리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가져와서 제16차 한국경영사학회 해외학술 국제세미나에 부족한 저를 제가 두 번째 세션에 진행을 맡게 되어 공모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버스회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바로 논문 발표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맨 처음으로 이제 시작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 한국의 그런 개성상인하고의 그런 비교 연구에서 비교 연구를 하기 최종 목적은 그쪽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중국에서 청대 시기에 그 유명한 그런 상인의 연구를 사업 활동을 연구를 먼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러시아 이제 학술연구 오면서 그 초점을 러시아로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조금 이제 러시아로 조준이 됐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굉장히 미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태명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많은 코멘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영사학회도 처음이고 저 발표도 좀 초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 제가 그냥 편한 마음에 그냥 PPT를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PPT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조금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상인들의 그런 상업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런 지리적 위치 같은 거를 이해가 있으면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못 쓰게 된 거에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중국의 그런 명청시대의 민간 자유상인으로서 그런 최대의 상인 집단인 진상의 상업 활동에 대한 그런 사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산서성의 그런 진이라는 말은 산서성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산서성 출신의 그런 상인들을 진상이라고 합니다. 약간 저기 왼쪽으로 저기 약간 낮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한 몽고가 청나라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차무역을 중요하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무역 같은 경우는 산서상인들이 독점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가 차무역을 허락하는 그런 허가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간의 교역에 대해서 그 연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혹은 우리나라 경영사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길래 이 부분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었는데 78쪽에 보면 적어도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 시기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거상에 대한 연구 자체가 흥미로운 것도 있지만 동시대의 우리나라 경제와 상단들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에 역시 제가 제목을 보고 가졌었던 우리나라 경영사학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이 들어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가장 마지막에 하신 95쪽의 결론을 보면 동시대의 우리나라의 상업활동이라든지 경영사적으로 생각되는 부분하고의 관련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또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말한 부분은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 연구가 그 시대 동시대의 우리나라 상업활동이라든지 대해서 갖는 임플리케이션과 연결이 조금 초점이 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서의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왕조 때 물론 어떤 뉘앙스로 정부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이제 제목이 좀 변경하면 어떻게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 진상의 상업활동에 관한 사적 연구보다는 경영사적 연구라고 쓰고 박경희 교수님 기재와 마찬가지로 대러시아 차무역 활동이지만 한국 경영사에 미치는 시사점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포커스로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 올려서
페이지 83부터 89페이지까지 각종 데이터들이 한국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완하시고 그 1868년도부터 1913년까지 중국 차 수출 각국의 비중 조금 더 보완하시면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문이 우리 이 기간은 큰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육수 박사님이 논문 발표와 두 분 토론 가져드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인 시간을 아니면 저녁 식사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비행기 타고 며칠 남았으니까 충분히 그때 토론하기로 하고 관계상 첫 번째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지 못한 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 중에서 농산물 분야는 두 가지의 큰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 현재 1917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농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2000년도에 WTO를 비롯한 세계 기구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지만 러시아 시장 입장에서 보면 농업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폭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큰 문제점을 두 번째로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거대한 자원을 가지고도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농산물 수입국이다라고 하는 지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2001년도부터 시작한 푸틴 정부에는 농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데 러시아 쪽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농산물 수입국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14년까지의 농산물 100억 불 수출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 데 있어서 러시아 시장은 우리에게 네 번째로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이고 향후 그 시장 개척에 대한 필요성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한국과 러시아에 있어서의 농산물 분야는 상호 서로 시장적 분석이 좀 필요하고 향후 어떤 진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좀 설명드린다는 입장에서 이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